이렇게 입주민들 쉴 수 있는 입주민 전용 이용 시설이 잘 되어 있네요. 단점이 정말 없는 아파트라고 보여지지만 굳이 한 가지를 약점으로 뽑자면 이 아파트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작전역에 나와 있습니다. 작전역 일대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계양 1구역을 재개발해서 입주한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이 편한 세상 계양 더 프리미어, 그리고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센트럴 계양까지 앞으로 이 일대가 어떻게 변화될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 시점 대장아파트로 불리는 힐스테이트 자이를 중점으로 한 바퀴 돌아보면서 살기에는 어떨지 한번 느껴보러 나왔습니다. 작전역은 하루 평균 2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2013년에 하루 평균 3만 명 정도 돌파한 이래 3만 명 초반대에서 이용률이 고정되어 있다가 2019년에 다시 2만 명대로 하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 여파와 역 서쪽 단지들의 재개발로 인해서 2만 1000명대로 대폭 하락했다가 다시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 하고요. GTX D2 노선이 계획되어 있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 계획은 홍대 입구역과 경기 부천시 대장신도시를 잇는 경영철도인 대장 홍대선을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대장역에서 작전, 가정, 청라국제도시역을 연결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고, 이변 없이 노선이 들어온다면 작전역은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죠. 작전역부터 지금 걸어와서 이 힐스테이트 자이 도착을 했는데요. 이 위치는 인천 1호선 작전역이 도보 1분으로 가깝고 서울 강서구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동호대로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는 GS25 편의점도 있고 GS 더 프레시도 입점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펜더 아파트랑 천금 빌라로 보이는 구축 단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 구축 단지도 혼재되어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운주를 통과해서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은 계양 1구역을 재개발해서 지어진 것으로 2024년 3월부터 입주를 개시했습니다. 이 앞에는 상가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이고요. 단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 놀이터랑 분리수거장이 같이 위치해 있는데요. 아파트 놀이터에는 일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아이들도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장 상태도 한번 둘러보자면 분리수거장 관리도 깨끗하게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가운데 광장 앞에 커뮤니티 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은 이제 2년차로 등기도 바로 얼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곳인데요. 사실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따끈따끈한 등기는 아니고 보통 보존 등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어도 그쯤이면 나오는데 지연되다가 최근에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분수대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난간을 보시면 요즘 아파트들은 다 유리 난간으로 짓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좋고 안쪽에서 보기에도 개방감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지 조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를 바라보는 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작전역에서 경인중앙선, 1호선, 공항철도 등이 지나는 서울역까지 계양역에서 한 번 환승해서 45분 정도 걸리고 고속터미널역까지는 1시간 8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교통도 좋습니다. 작전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인 부평구청역에서는 또 7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계단을 올라온 이 위의 동은 힐스테이트 자이 구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계양구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인 건데요. 구립 어린이집이 경쟁률은 세지만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면 이 입주민들은 엄청나게 편리할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쓰고 있는 마당인가? 이 인조잔디로 엄청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위에는 아직 뭐가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단지 인근에 계양, 부천 대장지구를 잇는 총 16.7km 규모의 SBRT가 이제 2026년에 계획돼 있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최근 폐기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노선 중의 일부인 부천시도 SBRT가 아닌
지하철을 넣어달라는 이유로 종착역인 부천 종합운동장 예산을 다 빼버렸다고 합니다. 뭐 그 예산은 대장 홍대선 연장하는 데 쓰여질 예정이라고 하고, 인천시 역시 대장 홍대선을 개항 신도시까지 연장하고 BRT를 대신 넣어달라고 변경하는 신청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힐스테이트 자이 개항은 세대수가 2,300세대 정도가 되고요. 총 15개 동, 최고층 34층까지 지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이 용적률은 274%고 건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건폐율이 15%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다 보니까 단지 내에 동간 거리도 넓고 특히 조경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제가 겨울철에 왔을 때와는 굉장히 다른데, 그때 아무래도 입주년차도 많이 되지 않았고 겨울이라 풀들이 무성하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조경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잠시 더워서 흔들그네 타면서 땀 좀 식히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10분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그리고 뭐 병원 같은 거 한림병원도 주변에 있고요. 세종병원이 이제 개항해서 되게 유명한데, 세종병원도 10분 내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헬스, 사우나, 탁구, 당구, 골프 뭐 이런 거 다 있고요. 특히 세탁 카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입주민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광장인데 사이드 쪽으로 물길도 흐르고 분수대도 앞에 있고요. 산책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3평부터 35평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전용 8사를 기준으로 보자면 현재 8억 초반대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계양구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대장 아파트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입주민들 쉴 수 있는 입주민 전용 이용 시설이 잘 돼 있네요. 이런 시설도 더위를 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에어컨도 시설이 되어 있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외부인들이 많이 출입을 해서 8시부터 10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뭐 썬팅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보다 온도가 확실히 시원하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21년 분양 당시에 1순위 해당 지역 청약 접수 결과가 408가구 모집 중에서 2만 36건이 접수가 돼서 평균 49대 1 경쟁률로 전타입이 마감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뭐 부동산 시장이 좋기는 좋았죠. 근데 그렇게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는 21년도 분양 당시 84제곱미터가 4억 8천에서 5억 6천 뭐 이 정도로 분양이 됐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2편 세상 계양도 프리미엄 시세가 6억 중반대였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주변 다른 아파트의 시세와도 85% 수준이라고 하니까, 근데 뭐 인천 계양구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진 않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가격 통제를 받아서 분양가가 좀 낮게 책정이 됐었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보자면 지금 8사가 8억이니까 5억에 분양이 되었다고만 해도 거의 시세 차익이 뭐 2, 3억 정도는 되니까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 쉬었으니까 단지 주차장도 한번 구경을 해보고 단지 뒤편으로도 한번 이동을 해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자이가 입주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흡연 관련된 분쟁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흡연구역을 설정하지 않다 보니까 흡연자들도 흡연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고, 한 명이 뭐 아무 데서나 한번 피면 옆 사람도 태우고, 여기서 펴도 되나 보다 싶으니까 여기서 또 태우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로 몇 달 전에 흡연구역 지정권에 대해서 투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오면서 이 금연 포스터가 딱 붙어 있는데 그 앞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뭐 꼭 이 아파트라서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러한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또 아파트에 아이들도 많고 이제 저희 나라 국민 수준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피우는 것은 좀 아무래도 자제를 해주셔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고, 그치만 흡연자분들도 이게 어디서 흡연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 데서나 피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대장 아파트의 타이틀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유리난간 이사할 때 사다리가 안 된대요. 유리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단점이 정말 없는 아파트라고 보여지지만 굳이 한 가지를 약점으로 뽑자면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2대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사실 이 정도 세대수의 엘리베이터가 한 대면 아침 시간에 진짜 오래 기다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택배하시는 분을 만나도 그렇고 그걸 감안하고 일찍 다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모든 아파트가 그렇듯 장점만 있을 순 없잖아요. 당연히 단점도 있지만 그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 대형 아파트가 된 거고요. 단지 바로 옆에 나오면 공영주차장이 위치해 있고 인천 계양구에 있는 영신공원이라고 전주 이씨 영신군파 이묘가 있어서 여기가 유명합니다. 전 처음에 여기가 단지 옆에 묘지가 있나 했었는데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간단히 조사한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토령대군 손자인 이이가 나라에 공을 세워서 영신군에게 봉해줬고 여기에 그를 비롯한 가족들의 묘가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지방 문화재 기념물 43호입니다. 들어갈 수가 있게 돼 있네요. 해마다 10월 8일 전국에서 후손들과 관련된 인사들이 참석해서 이 성대한 제례가 거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전통적인 의식으로 펼쳐져서 볼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 소나무들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일자로 곱게 뻗은 소나무보다 이렇게 곡선을 띠면서 꺾인 그런 소나무들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조경도 이 관리를 따로 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 근린공원 또 하나의 근린공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신공원으로 조성된 이 묘역에는 가장 위쪽에 자리한 이 부부 묘 외에도 후손들의 묘소 10기가 더 있다. 각 묘소에는 묘비를 비롯한 각종 성물이 배치되어 있어서 조선시대 왕실 묘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건 보면은 제일 가운데 제일 위에 위치해 있는 묘가 영신군 이의 부부의 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주민이신가요? 아, 여기 뭐예요, 이게? 이거 뭐 산소 아니에요? 저도 여기 주변에 한번 구경 왔는데 조경이 너무 멋있게 돼 있어가지고 보니까 무슨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쵸. 아, 여기 자주 나와서 산책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아, 애기 오면 가고 한 번씩. 아, 자주 오시진 않았고요. 잠자리 한 마리도 없는 여기 있던데? 여기. 저기 있다. 잠자리. 그래서 답답하다고 나가죠. 근데 이 조경은 누가 하는데 이렇게 잘 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구청에서 관리하나? 문화재로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저기서 감사합니다. 예. 이게 묘뿐만이 아니고 가볍게 산행을 할 수 있는 뒷동산 느낌으로 운동도 할 수가 있네요. 확실히 산 쪽에 러브버그가 너무 많아요. 입으로 숨 쉬지 마세요. 이 가운데 쪽으로 왔는데 가운데 쪽에 있는 저 자리가 영신군 이 부부의 묘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주민들도 보면은 운동 삼아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아파트 단지 앞에 계양산도 있지만 계양산은 엄청 높아요. 저도 못 가요. 계양산 가기 좀 힘드신 분들은 이 영신공원 인근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도시면 굉장히 힐링도 되고 운동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 반대편 게이트로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게이트를 기준으로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경인교육대학교와 계양산이 위치해 있고요. 이 앞으로 쭉 가면 효성 동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산 지형이다 보니까 경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경사가 어쩔 수 없지만 이 낮은 동, 중간 동, 마지막 높은 동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평탄화 작업을 나름 성공적으로 한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앞에 보이는 건 아이들 학원 차량이라든지 기다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들어오게 되면 주차 차단기는 당연히 되어 있고 이 가운데 이 조형물과 조경 회차를 통해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시는 차량, 이제 학원 차량이라든지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차량 정체를 최소화하는 설계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광폭 주차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적용되어 있지 않은 일반 주차 라인도 많지만 폭이 넓은 차량도 쉽게 주차가 가능한 그런 주차장이고요.
세대당 주차 대수는 1.25대입니다. 지금 일요일 낮 시간대인데 주차 자리는 그래도 넉넉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옆에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주차 시설도 되어 있고요. 층고가 무엇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저거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0초) 만에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까지 뛰면은 20분 안에 도착한다고, 아니지, 그러니까 학교까지 뛰면 20초 안에 도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학교 앞엔 작전교회가 있는데 작전교회 굉장히 멋있게 만들었어요. 이 건축 모형이 굉장히 세련됩니다. 여기는 단지 바로 앞에 있는 효성동초등학교입니다. 지금 공사 진행으로 인해서 25년 12월 24일까지 다목적 강당과 급식소 증축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네요.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이로 살짝 보이는 저곳이 효성동초등학교인데 85년도에 지어진 오래된 학교고요. 학생 수는 454명, 교원 수는 31명이라고 하네요. 방과 후 프로그램 개수는 계양구 평균이 22개인데 효성동초는 29개, 아주 평균 이상으로 되어 있고 효성고등학교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학교가 명현초등학교인데요. 명현초등학교 앞쪽으로 오면은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니까 드디어 첫 번째 학원을 봤어요. 태권도 합기도 학원, 최대 입시 전문학원, 그리고 해법 수학, 파이 영어 학원, 이런 식으로 이 명현초등학교 옆쪽으로 가면은 학원들이 조금 있는데 학원가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느낌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자이 거리를 지나면서 학원은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더 큰 학원가를 이용을 하시려면 계양구청 쪽으로 차 타고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아파트는 이 편한 세상 계양 더 프리미어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앞에는 효성 도서관도 위치해 있고요. 이 세대수 16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이고 12개 동 최고층 33층입니다. 여기도 용적률과 건폐율이 250%, 15% 이렇게 돼서 건폐율이 굉장히 낮고요. 최근 실거래 기준으로 6억 중반선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힐스테이트 차이랑 거의 2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전철역이 조금 멀고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뿐이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만한 아파트는 아닌 것 같은데 1600세대면 충분히 대단지고 10분 정도면은 충분히 불편함이 없으니까. 근데 아마 분양가 자체가 저렴했기 때문에 덜 오른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힐스테이트 자이를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도 입주민분들에 대한 실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라서 입주민분들이 우스갯소리로 개편한 세상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가 이제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센트럴 계양 위치이고요. 공사 현황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1370세대이고 용적률은 270%, 건폐율은 여기도 14.34%로 건폐율은 낮은 편에 속하고 지하 3층부터 지상 39층의 규모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총 9개 동이고요. 주차는 아까 보셨던 힐스테이트 자이랑 같은 주차 대수예요. 세대당 1.2대고요. 이 앞에 보이시는 게 힐스테이트 자이입니다. 아무래도 계양산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보다는 경사가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는 현재 입주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타입은 49제곱, 59, 74 이렇게 지금 일반 분양을 했었고요. 84 타입은 조합원 분들이 다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청약으로 나오지 않았고 입주권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조합원 분양가가 층별로 상이하지만 4억 8천만 원 정도 선에서 조합원 분양이 이루어졌더라고요. 현재 총 매매가는 한 7억 중반, 7억 초중반으로 프리미엄이 한 2, 3억 정도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자이 주변의 상권은 아파트 주변에 상가가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큰 대로를 지나면 작전 시장도 있고 술집이나 유흥상권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운다면 술집이 많은 유흥상권을 함께 지나가기가 조금은 부담이 있잖아요.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다면 길거리 지나가면서 굳이 그런 불편한 생각을 걱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거지로서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작전역 일대 돌아보면서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을 중점적으로 이 주변에 살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또 살기가 좋을까, 이런 거 한번 직접 느껴보려고 나와 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여기 주변에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